역대 이런 망나니 아들들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조선왕실 가장 부끄러운 희대의 똥쟁이들이자 임진왜란의 주인공 선조의 개막장 아들내미들 이야기. 임진왜란 시기, 능력은 출중했으나 나라 버리고 틸라에서 아직까지도 욕 직사게 먹고 있는 선조, 그리고 우리에겐 친숙하지 않은 그의 개막장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해군, 순하군, 그리고 정원군. 선조의 장남이자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은 어릴 적부터 도라이 같은 성격으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왕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데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을 생각하며 아들들에게 의병을 모집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고, 이때 임해군에겐 함경도로, 순하군에겐 강원도로 가라 했죠. 사실 순하군 또한 어려서부터 성질이 괴팍하여 심성을 잃고 이미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정도로 개차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빠 선조가 이렇게 말했죠.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상해시켜야 만족해야 할 정도인, 한마디로 사이코패스. 그래서 둘을 같은 곳에 보내면 난장판 치게 뻔했으니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젠장, 이미 강원도는 일본군에 의해 함락당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순하군은 임해군이 있는 함경도로 달려가게 되죠. 이제부터 아주 야단났습니다. 이 괴팍 듀오는 만나자마자 하라는 의병 활동은 안하고 그냥 깽판 치는 데만 현안됩니다. 내가 바로 조선의 왕자다라며 백성들을 두들겨 패며 세상 모든 깽판이란 깽판은 둘이 다치고 있었죠. 그러자 이때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의 적은 외놈이 아니라 임해군과 순하군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을 모아 두 형제를 일본군에 팔아버립니다. 얼탱이가 없죠. 이게 사실 임해군은 왕의 장자에게 엄청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 망신 제대로 시킨 두 형제는 1년 넘게 포로 생활하다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포로 시절에 백성들을 향한 복수를 열심히 다짐한 것인지 본격적으로 그들의 포악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순하군은 틈만 나면 신분 가릴 것 없이 두들겨 패거나 겁탈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살인의 맛이 들렸는지 연쇄살인마로 변모하여 매년 10명 이상을 살해해야 직성이 풀렸고, 도성의 백성들은 그를 무척이나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보다 못한 임해군이 한마디 했습니다. 사고 좀 그만 쳐라 동생아. 이에 순하군은 기도 안 찬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비록 경망하여 사람을 구타하지만 형이 남의 전택이나 장액을 빼앗는 것보다는 낫다. 사람들도 이 말만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사실 임해군은 더 심각했습니다. 임해군은 폭행, 강도는 일단 밥 먹듯이 하였고, 도승지 유의사의 첩을 겁탈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한 다음 도승지를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진짜 미친 게 확실하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승지라면 임금을 직접 만나서 명령을 전달하는 비서격인데 도승지는 그 중에서도 탑, 즉 비서실장급이었습니다. 그런 신하를 왕자가 죽였으니 물론 이들이 이런 막장짓을 해도 든든한 백인 아빠 선조의 비호로 처벌은 받지 않았죠. 장자였던 임해군의 싹수를 진작에 알아본 조선에선 둘째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활약했으니 다행이죠. 한편 순하군은 더 막장으로 치달아 어머니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 장례를 치르던 중 어머니를 모시던 궁녀를 강제로 겁탈하게 이릅니다. 그것도 어머니 관 앞에서.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선조는 원래였으면 사형감이지만 그를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도 한번 도라이는 영원한 도라이. 유배를 가도 개막장 짓은 변함없어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다니며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죠. 너무나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였기에 답이 없다 생각하여 다시 서울로 불러들여 가택연금을 실시했습니다. 화가 난 선조는 이번엔 아주 확실하게 묶어두었고, 물론 미쳐 날뛰는 순하군이었지만 제대로 집에 갇혀 그의 포악함을 분출 못해서인지 1607년 풍에 걸려 28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죽은 뒤 받은 평은 이렇습니다. 성질이 패망하여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렸으며 남의 재산을 빼앗았다. 비록 임해군이나 정원군의 행패보다는 덜했다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 해마다 10명에 이르렀다.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 순하군보다 더 심한 형제 임해군과 정원군이 있었다니 매우 놀랍죠. 먼저 임해군은 앞서 말했듯이 입에 담지 못할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동생 광해군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치열했던 당파 싸움 시기에 모두 하나가 되어 말했죠. 임해군을 처단하셔야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임해군은 유배를 가게 되었고 1년 만에 의문사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망나니들도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정원군은 누군가 보니 그냥 임해군과 순하군의 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실이 워낙 안 좋아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권세를 누렸죠. 지금까지 그들의 만행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 조선왕조실록에 이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기겁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그래도 정원군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나름 잘 아부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광해군의 정신병이 심해져 심각하게 수많은 옥사를 일으킬 때 정원군의 셋째 아들 능창군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됩니다. 이때 정원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잃은 슬픔에 화병으로 아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 아버지와 동생이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동생의 원한을 갚겠다는 심정으로 능양군은 반정에 가담하여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능양군은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로 즉위하게 되죠. 선조식에 기록된 정원군은 성품이 포악하고 방탕하고 손가락질과 탄핵을 받는 인물로 적혀있지만 인조가 왕이 된 뒤엔 아버지 정원군의 졸기를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대단한 성품에 특별히 선조의 사랑을 받았다니 뭐 그렇게 희대의 망난이었던 정원군은 아들 덕분에 대단한 왕의 아버지 정원대원군으로 전해지게 됩니다.